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경인청 계리직 합격자 윤정민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 96년생으로 29입니다.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22년도 8월쯤에 시작해서 이제 23년도 6월 시험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24년도 7월 시험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계리직이라는 직렬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계리직이랑 이제 군무원이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하면 아이를 키우기에는 이제 9 to 6로 워라밸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그런 계리직이 낫겠다 싶었고 또 여초 집단이다 보니까 제가 적응하는 게 조금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채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다 알아보신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의 권유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이제 공무원인데 노량진에서 공부를 조금 오래 했었는데 같이 스터디 카페나 뭐 이렇게 학원 다니던 분 중에 우체국을 준비하시던 분이 있었다. 너도 이걸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분은 어디 직렬이세요? 경찰입니다. 계리직을 왜 지원하셨어요? 호텔 일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비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공무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다른 일반 행정 같은 공무원들은 사실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일이 많다는 거를 제가 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우체국은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리직 지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FM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너무 면접스러워서가지고 이러 말고 진짜 지원한 이유는 혹시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워라밸이랑 그 광고를 봤을 때 단기 합격 가능하다라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대학교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 호텔 카지노 전공했습니다. 전공 자체가 관광 쪽인데 계리직을 도전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나요? 네, 근데 저처럼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제 말이 조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전공들이에요. 근데 저는 관광 쪽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애들이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무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전문대 졸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운 적이 없었어서 저처럼 이런 관광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특히나 계리직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초반에는 무조건 어렵다. 누구나 단기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 지안에듀를 알게 된 계기랑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타사에서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학원을 들었던 이유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사실 계리직이라는 그런 정보 없이 그냥 결제를 하고 그 학원을 듣게 됐는데 이제 제가 집 앞에 스터디 카페에서 꽤 오래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이제 소방공무원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계리직을 준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 학원을 듣냐 이렇게 말을 해서 그 타사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강의는 조금 안 맞을 텐데 실강하는 그런 학원이 노량진에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지안에듀를 알게 됐고 사실상 저는 실강은 듣진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우정호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추천 공부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하루에 전 과목을 짧더라도 공부를 해라. 왜냐면 오늘은 3과목 하고 내일은 2과목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뉘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했던 공부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을 하더라도 하루에 5과목 모두 다 공부를 해라. 영어 문제 못 풀 것 같으면 단어라도 외워라. 보험 이론을 못 볼 것 같다. 그럼 상품이라도 외워라. 그렇게 하루에 5과목 다 공부하고 무조건 플래너를 세운다고 해서 그걸 다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하루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일 나는 이 부분을 보충해야 돼 라는 부분을 메모지에 따로 적어서 하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것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저 커피를 맨날 졸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약을 또 한창 먹었었어요. 지금은 또 시험 끝나고 다 낫긴 했는데 요새는 또 막 잠 깨는 젤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드셔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합격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제일 후회했던 게 저는 나중에 합격할 때쯤에는 이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다 자고 이거였는데 살찌는 건 물론으로 이제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리 통증이나 이게 팔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육이 빠지면서. 그래서 운동 같은 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관리, 그 학습 패턴 같은 거를 본인한테 맞는 걸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플래너 같은 거는 이제 쓰지 않고 그냥 그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올라오는 그 만약에 4개가 올라온다 강의가 그럼 그 4개는 무조건 다 듣고 그리고 다음날 또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내일 이 부분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메모해놓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따로 시간을 빼서 플래너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날 강의가 끝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 오늘은 이 부분 해야지 내일은 저 부분 해야지 이런 걸 미리 계획을 강의를 끝날 때마다 세워놨던 것 같아요.